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대 편입이죠. 언어논리 기본구조 편 OT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경찰대가요, 5월 16일 드디어 언어논리 예시문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친절하게 예시문항을 빠짐없이 발표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25개 문제 전부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 날짜도 발표가 났죠. 11월 12일 예정보다 좀 빨라요. 모든 게 좀 빨라졌는데 제 수업이 3월 달에 진행했던 기본 구조편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수업의 지침은 작년에 발표났던 경찰대 공지사항을 근거로 만들었는데 그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실제 제 교재가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금방 다 나올 수 있어요. 예시 문제랑 그 교재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경찰대가 직접 예시 문제를 발표했고 용어들이 작년에 발표했던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더 우선되니까 신 예시 문제에 맞춰서 교재를 전면 개정을 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언어논리 기본구조 편 수업을 들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을 소화했다면 이 수업을 또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수업도 경찰대 공지사항을 근거로 만들었고 실제 예시 문제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을 3월 달에 들었다면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고 3월 달에 듣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들어야 될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일단 경찰대 언어논리가 원래 첫 해잖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처음이죠. 다 처음인데 저는 김영 편입에서 현재 그 경찰대 언어논리 수업 이전에 2011년부터 연대 고대 편입 논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격률, 수강률, 인강, 현강 모두 공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교재를 가장 많이 쓴 강사로 알려져 있죠. 경찰대 교재도 제가 직접 언어 해설 하나 참고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나와 있던 언어논리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문제 교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권 정도 만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경찰대 기본 구조 상권인데 한 달에 한 권씩 갑니다. 상하. 그러니까 두 달치를 한 권으로 모으자니 책이 두꺼워요. 그래서 반 나누었습니다. 상하로 되어 있고요. 상권은 첫 달, 하권은 둘째 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경찰대 편입이 좀 확인을 해볼 게 몇 가지 있어요. 최종 합격자 결정 방식인데 작년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 공지랑 큰 차이가 없는데 작년은 용어를 1, 2, 3차까지 갑니다만 요번에 1차, 2차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차가 이제 필기시험이죠. 그리고 영어가 들어가 있고 언어논리가 있는데 각각 30%씩 합쳐서 60% 비중이 같습니다. 언어랑 영어랑 같아요. 그 다음에 면접을 3차라고 하지 않고 2차 안에 다시 신체검사, 적성검사, 체력검사 해서 2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접이 20%인데 주의하실 것은 그 신체와 적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체력검사만 점수로 들어가요. 신체와 적성은 합불 요건으로만 작용할 뿐. 그래서 전체 비중은 합산합니다. 1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단계를 진행하긴 하지만 점수는 합산합니다. 합산. 그래서 1차 시험이 60% 들어가요. 그 다음에 20%에서 40%. 면접은 개별 면접, 집단 면접 구분되는데 개별 면접, 집단 면접에서 7대3 개별 면접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입시 요강은 꼼꼼하게 다시 점검. 자, 언어논리에 대한 이제 분석이 되죠. 일단 국어가 아닙니다. 독해력을 키운다든가 물론 필요하죠. 독해력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니까 하지만 언어논리에 특화된 수업으로서는 독해력 자체가 비중이 크진 않다. 그죠? 그래서 긴 지문 읽고 비문학 공부하듯이 윗글에 맞는 거 틀린 거 찾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변별력은 거기서 발생하지 않아요. 변별력은 추리 추론과 논증 비판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어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경찰대 신입학에 보면 국어가 있어요. 요 국어 확인해 보면 쉽게 비교되죠. 45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소위 이제 문학 관련된 질문들, 시, 소설, 수필, 고전 이런 것들이요. 이게 국어의 특징 중 하나죠. 그리고 비문학도 마찬가지 나옵니다만 사실적 독해증이 많죠. 그래서 그 국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국어 공부하듯이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일부는 해결됩니다. 그중에 언어 이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는 해결되지만 변별력은 거기서 발생하지 않는다. 언어 논리라고 하잖아요. 국어라고 하지 않고 과목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시험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게 2004년부터 외무고시에서 처음 도입되고 1차 시험으로 2005년부터 입법고시, 국회직이죠. 그리고 5급 행정직에 도입됐다가 2011년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즉 흔히 민경채라고 하는데 5급에서 도입됐고 또 2015년 7급에 지금은 5급 7급 민경채는 25문제로 같이 취급하고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7급 공채도 도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리트라고 하죠. 그 법학적성시 로스쿨 들어갈 때 보는 시험입니다. 여기는 언어 논리라고 하지 않고 언어가 있고 추리 논증이 있는데요. 이 언어와 추리 논증이 합쳐진 게 언어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비문학이라든가 경찰대 국어 문제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경찰대가 지금 처음이니까 기출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제를 정말 이 문제 거의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양이 많아요. 다 뒤져가면서 책을 직접 일일이 다 만들고 있는데 그럼 경찰대 언어 논리는 어떤 것인가? 이제 학교 발표했으니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제도적인 측면은 60분에 25문항, 영어가 60분에 40문항 비교되죠. 그래서 문항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배점이 4.6, 2.5점이니까 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배점은 같습니다. 둘이 합쳐서 60%니까 30%씩 들어가요. 그리고 언어 논리 기본 구조에서 공부하는 것은 작년에 이렇게 발표해서요.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 확장. 논리 확장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또 이번 새로 발표될 때는 언어 이해, 추리, 추론, 그리고 논증 비판, 그리고 종합 판단 이렇게 됐는데 같은 얘기예요. 사실적 사고가 언어 이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추론적 사고가 추리, 추론으로 바뀌었고, 비판적 사고가 이제 논증 비판으로 바뀌었고, 이건 없었던 건데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논리 확장 그러면서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바로 들어갔어요. 다문항. 제시문 하나에 질문 두세 개 붙어 있는 건데 그게 이번 들어갔습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 5문항이 종합한다. 자, 문제 수가요. 7문제, 7문제, 6문제, 5문제. 비슷비슷합니다. 굳이 뭐 강약을 구분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퍼센트로 치면은 이제 25분의 7이니까 28%. 얘는 이제 25분의 6이니까 뭐 22%좀 되나요? 얘는 20% 되나요? 그래서 조금 차이 납니다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실제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언어 이해 관련된 문제가 사실적 사고 부분이고 7문제다. 세부 정보 파악과 추론 두 구분이 돼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5번, 6번, 7번 빈칸 넣기인데요. 여기 특이한 것이 원래 빈칸 넣기는 이렇게 사실적 사고 잘 내지 않고 추론적 사고에서 아주 잘 냈습니다.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거기 잘 내는 문제인데 여기에 나온 사실적 사고는 추론적 사고처럼 명제적인 논리학적인 추론 결과물이 아니고 내용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비문학 공부하듯이 그런 독해력을 키워서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변별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될 문제지. 그래서 긴 제시문, 독해력만 연습하고 있으면 곤란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두 번째가 추리 추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실제 예시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부합한 것이 추리,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언어에서 처음에 그 나왔던 거죠. 세부 정보, 팍. 이거는 세부 정보 추론. 2번, 3번이. 4번, 5번, 6번, 7번은 이제 빈칸 넣기입니다. 그 빈칸 넣기인데 보통 빈칸은 이제 추론적 이렇게 나와서 지금 사실로 좀 옮겨갔는데 빈칸의 질문 방식이 이제 다양하니까 앞에서 그 말을 바꿨던 거예요. 이렇게 말 바꿨던 거예요. 용어 이해, 규칙, 논쟁점, 중심 내용, 그죠? 여기는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이거는 일반적인 키워드 분석, 재심 분석 이걸로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 추리 추론인데 이거는 추론적 사고, 작년에 발표할 때 추론적 사고라는 이름을 발표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논리 퍼즐,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범인 찾기 모델부터 시작해서 자, 논리 퍼즐 3개 나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추리 추론 자 3가지예요. 논리 퀴즈입니다. 논리 퀴즈 하나 나오고요. 뭔가 IQ 테스트 같은 느낌만 납니다. 범인 한 명이라면 누가 범인인가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벌써 머리가 막. 그리고 두 번째 전제와 결론. 그래서 총 3가지인데 논리 퍼즐 그리고 전제 찾기, 결론 찾기, 그죠? 그리고 기납 추론은 일종의 뭐 전제랑 결론 비슷하게 같이 이어지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7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추리 추론. 실제 문제 잠깐 확인해 보시면 예시 문제. 자, 8번. 다음 정보를 따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다면 이런 문제들이 아까 그 논리 퀴즈 문제. 11번 다음 기억을 이끌어내기 필요한 전제는 전제 찾기. 다음 글에 빈칸 들어갈 결말은. 이거 빈칸 넣기잖아요. 같은 빈칸은 이래서 빈칸 넣기가 추리 추론 파트에서 자주 냈던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예시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았긴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빈칸 나오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논리 퀴즈 문제, 그죠? 이거는 전제와 결론. 그래서 그러면은 논리 퀴즈와 전제 결론 이게 크게 세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거 독립변수, 종속변수, 변수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관계, 인과관계, 상관관계 그리고 논리 퀴즈, 그죠? 조건명제 찾기. 이게 풀이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구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죠. 논증 비판. 흔히 그 비판적 사고라고 알려져 있죠. 배점은 문제 개수 26문제, 24%네요. 그 다음에 논증 분석. 여기는요, 아까 추리 추론은 논리 퀴즈랑 전제 결론. 여기는 논증 분석과 뭐라고? 옹호 반박입니다. 옹호겠죠? 논박은 이제 반박이겠죠. 논증 만들기는 다 논증 분석 쪽이죠. 그래서 6개 나오는데 그 추리 추론과 양대 산맥. 난도로 놓고 보면 최고 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추리 추론 그리고 논증 비판. 여기서 점점 요 뒤로 올수록 난도가 높아져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언어 논리는 아마 여러분이 실험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실제 유형이 뭡니다. 다음 대화에서 문제 15번이죠. 갑과 을이 모두 받아들일 주장으로 적정한 것은 논증 분석 문제입니다. 다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옹호, 그죠? 옹호 강화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판, 반박하는 것은 대표적인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추리 추론하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추리 추론 푸는 방법과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조건 명제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그죠? 진리집합인 납피 의미는 뭐다? 정권이 참일 때 후권이 거짓이면 거짓이다. 나머지는 다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응용이 나오죠. 정권 부정의 오류, 이 언어적인 해석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후권 긍정의 오류, 그죠? 미는 자유 많다, 자유 많다고 미는 건 아니죠. 그런 식이죠. 후권 긍정의 오류. 하지만 이게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OT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해서 여러분이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구조화 시켜놓으면 쉬운데 막 상황을 줘버려요. 상황을 줘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개념화 시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죠. OT만 들어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번째 종합 판단은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문이 21, 22, 두 번째 시문이 23, 45인데 이 절차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학교가 발표한 용어입니다. 경쟁과 협력인데 글쎄 이거 왜 썼을까? 읽어보면 딴 게 아닙니다. 종합 문제입니다. 이 속에는 언어 이해도 들어가고 추리 추론도 들어가고 논증 비판 들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종합 판단이잖아요. 이 종합은 왜 종합이냐면요. 한 제시문에 질문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비문학적인 질문 방식이죠. 종합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세 가지 패턴을 모아놓은 제가 이것을 3월달 수업할 때 논리 확장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다문학 문제 나와야 된다 했었는데 정말 나왔습니다. 이게 3번부터 25번까지 나왔던 기억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로부터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어 이해 쪽이잖아요. 이거는 추리 추론이나 그죠? 논증 평가죠. 비판 쪽이죠. 그래서 종합 문제는요 그냥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순위 우리가 쟁점 구조편, 기본 구조편과 쟁점 구조편이 양대 산맥의 공부, 이거는 주제편을 공부하는 건데 지금 출제된 것은 인문에서 인문과학, 언어학, 논리학, 사회는 사회과학,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 그죠? 과학이 좀 많아요. 특이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과학 지문이 예시 문제 많습니다. 과학 지문 예시 문제 많아서 여러분이 아마 집중하긴 할 것 같은데 다른 피셋이나 이런 데 언어 논리 보면은 인문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경찰대는 과학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과학을 묻는 건 물론 아닌데 소재가 과학이면 문제 만들기가 좋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건 주제편 공부할 때 주의할 것은 주제를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소재가 그런 주제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 주제를 공부해서 문제 푸는 문제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논리 필승 컬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 컬을 확인을 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가 기본 구조, 그죠? 두 번째 쟁점 구조, 여기 양대 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실전 구조인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 핵심 문제 풀어보는 이거는 단계, 이건 시험 치기 직전 좀 당겨졌습니다. 한 과정 더 있었는데 생략이 됐죠. 지금 11월 12일 원래 12월 달에 시험 볼 것이다라고 발표가 났었어요. 작년에 공지사항에서는 한 달 정도 당겨져 갖고 11월 12일 시험을 봅니다. 조금 빠졌죠. 그래서 요거 준비하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이갑 식생과 함께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언어 논리를 풀 때 기본적인 소스입니다. 프린트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그죠? 접근하면 안 된다. 체계를 갖고 접근하라. 그래서 언어는 공식이다. 각종 공식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언어 논리라는 타이틀로 출제가 되고 있던 문제들 웬만하면 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뭐 너무 어려운 건 빼더라도 그죠? 실적으로 증명이 된 그죠?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까 봤죠? 추리 추론, 논증 비판, 종합 판단 이 네 가지 영역, 그 네 가지 영역을 공식화 시켜서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일단 이게 1차적인 공부고 그 다음 2차적인 게 양대 산맥 쟁점 구조편 그리고 바로 실전 연수 들어가야 돼요.
중간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시험이 11월 12일로 진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한다면은 빠르게 활용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시 저랑 첫 회가 항상 기회죠.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 만점입니다. 만점을 지향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